이건 가짜예요. 가난한 청소부의 딸이 완벽한 아랍어로 말했다. 강남의 호화 호텔 꼭대기에서 막강한 재벌들 앞에 서서였다. 그녀의 한마디는 CEO이자 셰이크를 10억 달러 규모의 사기에서 구해냈다. 여러분, 저희 채널을 꼭 구독해주세요. 강남 제일 비싼 동네, 63층 천국 같은 펜트하우스, 전면 유리창이 한강의 야경을 품고 이탈리아산 대리석이 마루까지 빛을 반사하는 그곳에서 1억 달러짜리 계약서가 서명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아가일 수트를 입은 쉐이크 타르크 알은 금으로 도금된 몽블랑 만년필을 들어 올리며 시선을 문서에 고정했다. 그의 깊은 주름진 얼굴은 수십 년간의 권력과 고독을 담고 있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곳, 커튼 뒤 작은 그림자가 숨쉬고 있었다. 10살 소녀 해림은 가슴팍에 낡은 가죽 일기장을 꽉 끌어안은 채 숨을 죽였다. 몸은 작았지만 그녀의 눈은 방 안의 어떤 어른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있었다. 덜컹거리는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다. 제발 아무도 날 보지 않기를. 공기 중에 떠도는 아랍산 향수, 50년산 위스키, 그리고 욕망의 냄새가 해림의 코를 찔렀다. 저 아래 서울의 불빛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비추고 있었지만 이곳에선 마치 신들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듯 엄청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해림의 어머니 김수경은 45세, 눈에 띄지 않는 검은 유니폼을 입고 정교하게 차려진 간식들을 나르며 살며시 움직였다. 그녀의 손은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이었지만 해림은 어머니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알아챘다. 해림은 바랜 하늘색 한복 차림으로 이 호화스러운 공간에서 마치 흉터처럼 어울리지 않았다. 어머니가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셨다면 난 지금 여기 없었을 텐데. 해림은 증조할아버지 김도산 선생님의 일기장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한국 전쟁 시절 문화재 보호단에서 일했던 위대한 학자의 지혜가 담긴 책이었다. 그 페이지들에서 배운 지식은 해림에게 특별한 선물이 되었다. 그녀는 종이의 질감, 잉크의 색깔, 필체의 흐름을 보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었다. 수경은 쉐이크의 옆에서 물잔을 채우며 해림에게 경고의 눈빛을 보냈다. 조용히 있어라. 하지만 해림의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고문서가 너무나 완벽했다. 너무나 깨끗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문제였다. 이건 진짜가 아니야. 진짜일 수 없어. 해림의 손에 꼭 쥐어진 일기장이 따뜻해졌다. 마치 증조 할아버지의 손길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다. 방 안의 비즈니스맨들, 변호사들, 그리고 부자들 사이에서 해림은 보이지 않는 존재였지만 오직 그녀만이 보는 진실이 있었다. 쉐이크가 만년필 뚜껑을 열었다. 수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해림의 심장이 멈췄다. 이제 그녀가 결정해야 할 순간이 왔다. 침묵하며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증조 할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인가? 해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작은 발걸음이 대리석 바닥에 울렸다. 해림의 작은 발걸음이 모두의 시선을 끌었다. 펜트하우스의 대리석 바닥은 그녀의 발소리를 반영시켜 평소보다 더 크게 울렸다. 수경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쉐이크의 만년필이 공중에 멈췄다. 이 자리에서 어린애가 뭐 하는 거야?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의 사업가가 비웃듯 말했다. 펜트하우스는 그 자체로 별세계였다. 하늘에 떠있는 요새 같았다. 번쩍이는 샹들리에는 몇 억 원짜리 보석을 담은 것처럼 빛났고 60인치 이상의 TV 화면들은 세계 각지의 주식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벽에 걸린 명화들은 해림이 교과서에서만 보던 것들이었다. 수경은 가르침 받은 대로 조용히 보이지 않게 구석에 서 있었다. 그녀가 손에 든 은색 쟁반에는 샴페인 잔들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손님들 사이를 움직이며 그녀는 정확히 측정된 움직임으로 시중을 들었다. 방해하지 않도록 오랫동안 훈련받은 사람의 정밀함이었다. 해림은 어머니의 가면 뒤에 숨은 금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떨고 있었다. 명백한 동작에서가 아니라 억제된 호흡에서, 한 걸음과 다음 걸음 사이의 망설임에서 느껴졌다. 어머니, 괜찮아요? 해림이 속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이 일자리를 잃으면 그들의 작은 반지하, 아파트 월세도 낼 수 없을 것이다. 해림은 증조할아버지의 가죽 장정 노트를 꼭 쥐고 있었다. 이것은 이 적대적인 환경에서 그녀의 감정적 피난처였다. 수작업으로 그려진 글자들은 과거의 이야기를 전했고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진실을 가르쳤다. 권력으로 위장한 오만 앞에서도 천대방중, 앙의 남자들은 자동차 한 대보다 더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도달할 수 없는 숫자로 운명의 주인처럼 말했다. 주인인 쉐이크 타르크 알은 위험 있고 과묵하여 사람보다는 기념비처럼 보였다. 그의 눈은 피로와 상실을 담고 있었고 그의 자세는 권위적이었지만 슬픔을 내비쳤다. 해림은 모든 숫자나 계약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분위기를 감지했다. 그리고 그 방은 야망으로 맥동했다. 핀치 씨가 정중한 미소와 지배의 아우라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공기가 바뀌는 것 같았다. 해림은 위험을 느꼈다. 말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교환된 눈빛으로. 한 포식자가 현장에 들어왔고 그는 이미 먹이의 흔적을 맡고 있었다. 핀치 씨, 환영합니다. 쉐이크가 공손하게 말했다. 수경은 그들 사이로 지나가며 차를 내렸다. 해림은 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핀치의 날카로운 눈은 수경을 유령처럼 통과했다가 해림을 발견했다. 그의 표정에는 뭔가 더 있었다. 경멸 해림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났다. 핀치는 우아했지만 그의 태도는 차갑고 날카롭고 거의 금속 같았다. 핀치의 존재가 방을 장악하자 해림은 자신의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모품을 다루는 사람 같았다. 해림은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를 느꼈다. 그녀의 손가락은 일기장의 가죽 표지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워졌다. 핀치는 미소를 띤 채 테이블 중앙으로 향했다. 그의 맞춤 양복은 수천만 원짜리였고 손목에 찬 시계는 일반 가정의 1년 생활비와 맞먹었다. 해림은 그의 걸음걸이에서 맹수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부드럽지만 치명적인 쉐이크 타르크 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핀치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밑에는 금속성 냄새가 숨어 있었다. 쉐이크는 형식적인 인사로 그를 맞이했다. 오늘의 미팅이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다른 남자들이 핀치 주위로 모여들었다. 거의 숭배에 가까운 관심이었다. 수경은 예절이 요구하는 대로 그를 맞이했지만 핀치의 눈은 마치 그녀가 공기처럼 보이지 않는 듯 통과해버렸다. 그러나 해림을 볼 때 그의 표정은 다른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짜증스러운 경멸. 오늘 미팅에서는 방해 요소가 최소화되기를 바랍니다. 핀치가 수경에게 눈길을 주며 말했다. 그것은 일상적인 논평이 아니었다. 위장된 명령이었다. 그 공간에서 해림과 어머니의 존재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였다. 수경은 고개를 숙이며 그저 끄덕일 뿐이었다. 해림은 어머니의 얼굴에서 감정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평생을 남의 집살이하며 개인적인 감정을 억누르도록 훈련된 얼굴이었다. 이 서류는 당신 가문의 역사적 유산입니다. 핀치가 가죽 서류 가방에서 오래된 양피지를 꺼내며 말했다. 아랍 최고의 전문가들이 진위를 확인했습니다. 해림은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 양피지에 고정되었다. 핀치의 발표는 천문학적인 이익과 역사적 구원에 대한 약속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사막에 묻힌 금, 계산할 수 없는 광물 권리에 대한 풍경을 말로 그려냈다. 이 문서는 당신 가문의 선조가 서명한 것입니다. 핀치가 흰 장갑을 낀 손으로 양피지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빨간 왁스 인장이 공개되자 방 안에 모든 사람들이 경외감에 숨을 들이마셨다. 해림은 자신이 방 구석에서 완전히 잊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것은 축복이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제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장에서 배운 지식으로 해림은 양피지를 유심히 관찰했다. 종이가 너무 균일했다. 인장의 왁스가 너무 선명했다. 무엇보다 아랍어 문자의 필체가 그녀는 일기장에서 본 적이 있었다. 고대 아랍어 필체는 현대와 달랐다. 그리고 이 문서는 완벽했다. 너무 완벽했다. 이 문서는 당신의 선조가 소유한 땅에 대한 권리를 증명합니다. 핀치가 계속했다. 그 땅에는 엄청난 가치의 광물 자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정하는 가치는 1억 달러입니다. 방 안의 남자들은 욕망으로 떨었다. 쉐이크의 눈에는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다. 하지만 해림은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의 위장이 뒤틀렸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했다. 너무 화려했다. 진실이 될 수 없을 만큼. 핀치가 쉐이크에게 펜을 건넸다. 서명만 하시면
당신 가문의 유산을 되찾는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해림은 자신의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시간이 느려진 것 같았다. 어머니는 와인을 따르며 살짝 그녀에게 고개를 저었다.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다. 하지만 해림의 안에서 무언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쉐이크의 손이 펜을 향해 뻗어나갔다. 해림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계속 침묵하며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위해 일어설 것인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수경은 완벽한 침묵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찻잔을 치우고 물병을 교체하며 결코 방해하거나 주목을 끌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편곤의 가면이었지만 해림은 어머니를 읽을 줄 알았다. 긴장의 신호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명확했다. 어머니의 눈동자가 항상 출구를 향하고 있어 해림은 생각했다. 이 방을 벗어나고 싶어 하시는 거야. 소녀는 룸서비스 카트 뒤에 서서 관찰했다. 그녀의 시선은 핀치의 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가 서류를 펼치는 방식, 그의 손가락이 양피지를 어루만지는 방식,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모든 것이 계산된 연극 같았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악의적인 미소가 퍼지기 시작했다. 속삭인 댓글이 상처를 줄 만큼 충분히 들리게 말해졌다. 이런 자리에 어린아이를 데려오다니 그들 중 한 명이 속삭였다. 해림은 들었다. 그녀의 피부가 화끈거렸다.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분노 때문이었다. 그녀는 숨고 싶었고 그곳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읽었던 증조 할아버지의 말이 떠올랐다. 품위는 요새와 같다. 내가 여기 없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해림은 생각했다. 저들이 바르게 행동해야 하는 거야. 그녀는 어깨를 펴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면서도 굳건히 서 있었다. 그녀는 어린아이였지만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다. 명예와 지식의 사람이었던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장은 책 이상이었다. 그것은 방패 유산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세상이 그녀를 짓밟으려 할 때도 결코 눈을 내리깔지 말라고 가르쳤다. 핀치가 연극적인 몸짓으로 양피지를 펼쳤을 때 긴장이 고조되었다. 문서는 너무 진짜처럼 보였다. 해림은 어머니와 밤 독서 시간에 배운 대로 거리를 두고 각 세부 사항을 분석했다. 종이가 너무 깨끗해. 해림은 눈을 가늘게 뜨고 생각했다. 진짜 고대 문서라면 시간의 흔적이 있어야 해. 황변, 주름, 불규칙한 부분. 이건 완벽해. 너무 완벽해. 그녀는 글자를 살펴보았다. 아랍어 글자 형태는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장에 기록된 것과 달랐다. 특히 디아크리티컬 마크 발음 구별 부호의 위치가 다른 시대의 것이었다. 18세기 문서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표시하지 않았어. 그녀는 확신했다. 수경이 지나가면서 홍차를 따르자 한 투자자가 그녀를 무시했다. 마치 그녀의 단순한 존재가 문서의 무결성을 위협하는 것처럼. 해림은 모욕이 화살처럼 어머니를 관통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내 어머니를 쓰레기처럼 대해 해림의 가슴이 타올랐다. 어머니는 단지 생계를 위해 여기 계실 뿐인데. 해림은 인장에 왁스를 주시했다. 색이 너무 생생했다. 수색이 된 왁스라면 산화되고 색이 바랬을 텐데,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아랍어 문자 위의 작은 점이었다. 그녀는 일기장에서 본 적이 있다. 10세기 아랍 서체에서는 특정 위치에 점을 찍지 않았다. 그것은 후대의 관행이었다. 그 서류가 서명된다면 모두가 사기의 희생자가 될 것이었다. 차갑고 강력해 보이더라도 단지 과거를 되찾기에 굶주린 사람을 포함해서. 해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책임감이 그녀 안에서 커져갔다. 임박한 재앙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것은 그녀 외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위험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손바닥에 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핀치의 눈이 그녀를 향했다. 해림은 그가 자신의 생각을 읽을 수 있을까봐 두려웠다. 서명하시겠습니까? 핀치가 쉐이크에게 물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쉐이크의 금빛 만년필이 문서 위에서 멈췄다. 해림은 그의 얼굴에 나타난 변화를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거리감이 있었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열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가족의 과거, 신성한 땅에 대한 권리, 광물 자원에 대한 약속, 모든 것이 한 장의 종이에 담겨 있었다. 이 땅은 당신 가문의 전에 내려온 것입니다. 핀치가 말했다. 수백 년간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해림은 쉐이크의 눈을 지켜보았다. 피로는 이제 희망으로 변해 있었다. 맹목적인 희망.
그것은 욕망의 희망이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믿고 싶어하는 희망이었다. 소녀는 그의 손가락이 문서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는 거의 종교적인 경외감으로 양피지를 대했다. 그것이 진짜라면 얼마나 좋을까? 해림은 그의 눈에서 읽었다. 내 가족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면. 핀치는 연습된 정확성으로 프레젠테이션을 계속했다. 그는 흰 장갑을 낀 손으로 양피지를 펼쳤고 빨간 왁스 인장을 보여주며 발표했다. 그곳에 쉐이크 자신의 선조가 물려준 계산할 수 없는 가치의 토지 양도가 있었다. 테이블 주변의 사람들은 흥분을 억제하기 힘들어했다. 예상 가치? 1억 달러. 해림은 대화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불려진 적도 없고 알려진 적도 없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는 가장 많이 보았다. 그녀의 조용한 독서 시간, 증조 할아버지의 가르침, 그리고 침묵 속에서 발달된 감수성, 모든 것이 그녀에게 경고했다. 저 문서는 속임수였다. 위험한 속임수. 잉크가 너무 생생해. 해림은 생각했다. 그녀는 일기장에 기록된 고문서 특성을 기억했다. 고대 문서의 잉크는 종이 속으로 파고들어 종이 자체를 부식시켜야 해. 이건 그냥 표면에 놓여 있어. 인장도 인위적으로 보였다. 색깔, 질감 전형적인 비텔라, 송아지 피부로 만든 양피지. 노화의 부재, 모든 것이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다. 모두가 임박한 이익의 소리에 취해 있었다. 투자자들도 속고 있어요. 해림은 깨달았다. 그들은 이 문서가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돈을 내려고 해요. 하지만 이건 가짜예요. 수경이 뒤에서 지나가면서 잔을 치웠다. 투자자 중 한 명이 그녀를 경멸했다. 마치 그녀의 단순한 존재가 문서의 무결성을 위협하는 것처럼. 해림은 모욕이 화살처럼 어머니를 관통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 안에서 뭔가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핀치는 아랍어로 유창하게 말했다. 하지만 해림의 귀에는 그의 발음이 잘못되었다. 증조 할아버지가 중동에서 문화재 보호 업무를 하는 동안 배웠던 고전 아랍어와는 달랐다. 해림은 일기장을 통해 몇 가지 표현을 배웠고 아랍어 문자를 인식할 수 있었다. 그 서류가 서명된다면 모두가 사기의 희생자가 될 것이었다. 아무리 차갑고 강력해 보이더라도 단지 과거를 되찾기에 굶주린 사람을 포함해서 방 안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쉐이크는 펜을 들어 올렸다. 이제 해림은 결정해야 했다. 행동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 증조 할아버지가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해림은 생각했다. 그녀는 책 속에서 그 대답을 알고 있었다. 진실은 그것을 지켜줄 용기 있는 목소리가 필요하다. 해림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자신이 방 안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지만 유일하게 진실을 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침묵하고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말할 것인가? 쉐이크의 펜이 문서를 향해 내려갔다. 시간이 느려졌다. 해림은 자신의 심장 박동을 들을 수 있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돼. 그녀는 생각했다. 지금이야말로 증조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야. 해림은 일기장을 꽉 움켜쥐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잠시만요. 해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명확했다. 그 두 단어가 방 안의 공기를 가르며 모든 것을 멈추게 했다. 쉐이크의 펜이 문서 위 몇 센티미터에서 멈췄다. 모든 눈이 갑자기 방 구석에서 나온 소녀에게 향했다. 수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다. 해림에게 안 돼라고 속삭이는 입술 움직임이 보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핀치의 눈이 분노로 어두워졌다. 무슨 의미로? 쉐이크가 몸을 돌려 질문을 던졌다. 해림은 한 발짝 더 나아갔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새 장을 벗어나려는 새처럼 가슴 안에서 박동했다. 일기장을 꽉 쥔 그녀의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었다. 이 문서가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림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방 안이 완전히 침묵에 빠졌다. 마치 누군가가 모든 산소를 빨아들인 것 같았다. 수경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투자자들은 분개했다. 핀치는 웃으려 했지만 그의 미소는 거짓처럼 보였다. 어린아이의 장난을 용서해 주세요. 핀치가 쉐이크에게 사과하듯 말했다. 이 중요한 순간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아마도 그녀의 어머니가 데려가야 할 것 같군요. 그러나 쉐이크의 표정이 변했다. 그는 해림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확신, 지식. 그는 주위의 혼란을 무시하고 손짓했다. 설명해보게. 그가 말했다. 해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조롱하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진실이 있었다. 그녀는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가슴에서 살짝 떼어들었다. 이 문서의 종이가 너무 완벽합니다. 해림이 시작했다. 진짜 고대 양피지라면 불균이라고 손상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잉크도 잘못되었어요. 고대 철갈나무 잉크는 종이를 부식시키지만 이 잉크는 표면에만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강해졌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비웃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계속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진실, 그리고 인장에 있는 점이 문제입니다. 해림이 말했다. 10세기 아랍어 쿠픽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점을 찍지 않았습니다. 쉐이크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충격, 그 다음은 호기심, 그리고 마침내 의심이 그의 눈에 피어났다. 그는 문서를 다시 바라보았다. 아랍어를 아느냐? 그가 물었다. 해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며 그녀는 유창한 고전 아랍어로 대답했다. 저는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분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일하셨고 중동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방 안의 사람들 중 아무도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모두가 그 순간의 무게를 느꼈다. 핀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계속 웃으려 했지만 그의 미소는 이제 균열이 생긴 가면처럼 보였다. 이 아이가 말하는 걸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핀치가 말했다. 이 문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검증받았습니다. 어린아이의 상상이. 쉐이크는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다. 그는 일어나서 해림 앞으로 걸어갔다. 키가 작은 소녀 앞에 서서 그는 엄청난 권위와 함께 뭔가를 발산했다. 존중. 당신이 말한 점을 보여줄 수 있나? 그가 물었다. 해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억누르며 테이블로 걸어갔다. 모든 눈이 그녀를 따라왔다. 수경은 벽 옆에 서서 공포와 경기로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해림은 문서를 가리켰다. 그녀는 인장의 모서리에 있는 작은, 거의 보이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이 점은 이 위치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 형태의 아랍어 서체에서 이런 점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수세기 후입니다. 쉐이크는 더 가까이 몸을 숙였다. 그는 안경을 꺼내서 문서를 검토했다. 해림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다. 이 순간에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하녀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의 수호자였다. 쉐이크의 얼굴이 변했다. 그는 핀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뭔가 차갑고 위험한 것이 있었다. 확대경을 가져오게 그가 명령했다. 해림의 단호한 발언 이후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변했다. 가짜입니다. 이 짧고 결정적인 문장이 칼날처럼 침묵을 갈랐다. 굳어버린 얼굴들, 커진 눈동자들, 믿음과 불신 사이를 오가는 표정들. 핀치는 웃으려 했지만 그의 가면이 흔들렸다. 쉐이크의 눈은 이제 완전히 해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방 안의 부자들은 그녀를 멸시했다. 서류 가방을 든 남자 중 하나가 낮게 속삭였다. 자기 자리도 모르는 아이군. 하지만 해림은 그들의 경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해림은 아랍어로 문서의 문제점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억양은 불완전했지만 표현은 정확했다.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힌 단어들, 학문적이고 정교한 아랍어였다. 테이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모두가 그 순간의 무게를 느꼈다. 확신에 찬 어조, 절대적인 확신. 쉐이크는 완전히 그녀에게 몸을 돌렸다. 낮은 목소리로 그녀가 뭐라고 했는지 물었다. 해림은 이제 영어로 반복했다. 문서를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 문서는 위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증명할 수 있어요. 투자자들은 주저했다. 핀치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고 그들을 내쫓을 것을 요구했다. 수경은 겁에 질려 딸을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해림은 굳건히 서 있었다. 그것은 오만이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그녀는 명확하게 설명했다. 양피지는 너무 완벽했고 표면에 머무는 현대적인 잉크, 종이를 부식시키지 않는 잉크. 하지만 인장이 결정적인 증거였다. 보세요. 해림이 작은 손가락으로 아랍어 인장에 거의 보이지 않는 세부 사항을 가리켰다. 이 글자에 있는 작은 점이에요. 이 점은 10세기에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수세기 후에 생긴 표기법이에요. 쉐이크는 침묵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체와 전통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역사를 알았다. 해림이 지적한 것은 무시할 수 없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오류였다.
너무 작지만 동시에 너무나 치명적인 오류, 확대경을 가져오게 그가 다시 명령했다. 비서 중 한 명이 서둘러 다른 방으로 가서 휴대용 디지털 확대경을 가져왔다. 쉐이크는 그것을 문서 위에 위치시켰다. 디스플레이 화면이 켜지며 인장의 세부 사항이 10배로 확대되었다. 해림이 지적한 점이 이제 모두에게 분명하게 보였다. 수경은 벽에 기대어 숨을 죽이고 있었다. 투자자들은 서로를 불안하게 쳐다보기 시작했다. 방 안의 긴장감이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핀치가 마지막으로 상황을 구하려 했다. 이건 단지 지역적 차이일 뿐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아니, 쉐이크가 그를 자르며 말했다. 어린 소녀가 옳다. 이 점은 거기 있어선 안 된다. 그는 확대경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에는 이제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해림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핀치와 그의 공모자들을 향한 것이었다. 문을 지키던 두 경호원이 조용한 신호를 받고 방으로 들어왔다. 아무도 나가지 못한다. 쉐이크가 명령했다. 핀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땀방울이 그의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다. 그의 동료들도 이제 불안하게 자리에서 움직였다. 그들의 눈은 출구를 찾고 있었지만 거기에는 경호원들이 서 있었다. 쉐이크가 해림에게 몸을 돌렸다. 어떻게 알았지? 해림은 일기장을 들어 올렸다. 증조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거예요. 그분은 문화재 전문가셨어요. 이 책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도요. 쉐이크는 깊이 생각하는 듯 했다. 그는 문서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토록 치밀하게 만들어진 위조품. 하지만 작은 실수, 하나의 점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그 점을 본 것은 경험 많은 전문가나 그의 고문이 아니라 단지 소녀였다. 카림. 쉐이크가 그의 수석 고문을 불렀다. 김현우 교수에게 영상통화를 걸어라. 지금 당장. 카림은 고개를 끄덕이고 태블릿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핀치는 이제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다. 이런 터무니없는 그가 시작했다. 조용히. 쉐이크가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다. 우리는 진실을 알아낼 것이다. 해림은 자신이 방금 무엇을 했는지 완전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1억 달러짜리 사기를 폭로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어머니를 찾아 방을 둘러보았다. 수경의 눈에는 공포와 자부심이 뒤섞여 있었다. 카림이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설치했다. 화면이 켜지고 영상통화가 연결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해림은 심장이 마구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모든 눈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는 경멸이 아닌 놀라움과 혼란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쉐이크가 해림 옆에 섰다. 그의 존재감이 그녀를 압도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증조 할아버지의 말을 기억했다. 진실은 항상 승리한다. 때때로 그것은 단지 목소리를 필요로 할 뿐이다. 오늘 그 목소리는 그녀의 것이었다. 펜트하우스의 침묵은 연기처럼 짙었다. 김현우 교수의 얼굴이 태블릿 화면에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이자 중동 고문서. 전문가인 그는 안경을 코 위로 올리며 쉐이크의 설명을 경청했다. 문서를 더 가까이 보여주십시오. 교수가 요청했다. 카림이 태블릿을 문서 위로 조심스럽게 들었다. 디지털 카메라가 양피지의 질감, 잉크의 색상, 그리고 해림이 지적한 치명적인 인장을 확대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해림은 자신의 심장이 귀에서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핀치는 이제 완전히 창백해져서 그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최고의 전문가들과 상담했습니다. 침묵. 쉐이크가 명령했다. 교수는 화면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것은 분명 위조된 문서입니다. 해림 양이 지적한 점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특정 디아크리티컬 마크는 쿠픽체에서 16세기까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10세기 문서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요소죠. 쉐이크의 표정이 돌로 굳어졌다. 그는 문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100% 확실합니다. 교수가 대답했다. 이 외에도 여러 문제가 보입니다. 종이의 질감이 너무 균일하고 잉크의 침투 방식이 현대적이며 노화 패턴이 인위적입니다. 이것은 정교한 위조품이지만 역사적 세부 사항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핀치는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 그의 눈은 출구를 찾고 있었지만 경호원들이 모든 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의 투자자들은 이제 그를 피하듯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들 중 하나가 차갑게 말했다. 비지투어튼네, 당신이 진위를 보장했잖아. 쉐이크는 영상통화를 종료하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존재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의 눈빛은 폭풍 후 직전의 바다처럼 위험했다. 핀치 씨, 당신과 당신의 동료들은 내 변호사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 방에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핀치는 마지막으로 항변하려 했으나 쉐이크의 손짓 한 번에 경호원들이 움직였다. 그들은 핀치와 그의 파트너들을 옆방으로 인도했다. 공기 중에는 이제 패배와 분노의 냄새가 가득했다. 방이 조용해지자 쉐이크는 해림을 향해 걸어갔다. 소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거대한 남자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망쳤을까봐 두려웠다. 어쩌면 그녀는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일지도. 하지만 쉐이크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의 엄격한 눈빛이 부드러워졌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나타났다. 그리고 해림이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쉐이크가 그녀 앞에서 허리를 숙였다. 정식 인사였다. 존경의 표시. 너의 진실과 용기에 감사한다, 해림. 그가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너는 나를 큰 재앙으로부터 구했다. 해림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찾아 방 안을 둘러보았다. 수경은 벽 옆에서 눈물을 참으며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자랑스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쉐이크는 일어서서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유산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침착했다. 그리고 이것을 밝혀낸 것은 나의 고문이나 법률팀이 아니었습니다. 한 어린 소녀의 지식과 용기였습니다. 그는 수경에게도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당신의 딸은 특별합니다. 그녀를 이렇게 키우신 것을 자랑스러워하셔야 합니다. 수경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쉐이크님. 쉐이크는 해림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다. 해림,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말해보렴. 오늘 네가 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해림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경멸이나 무시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 존경, 그리고 호기심이 가득했다. 해림은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생각했다. 그녀는 돈이나 물질적인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혹시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짜 옛날 책들이 있는 도서관이 있으신가요? 쉐이크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가 이내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지. 그것을 보고 싶니? 해림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쉐이크는 웃으며 자신의 수석 고문에게 지시했다. 카림, 우리의 특별한 손님들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해주게. 그리고 그가 해림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개인 도서관으로 안내해주게. 카림은 해림과 수경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다. 그들이 방을 나가기 전 쉐이크가 마지막으로 해림에게 말했다. 오늘 너는 단순히 돈을 구한 것이 아니다. 너는 명예를 구했다. 그것은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란다. 해림은 자신의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켰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증조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랐을 뿐이었다. 진실을 보고 그것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 단순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 결과는 그녀의 상상을 뛰어넘었다. 그녀와 어머니가 방을 나가자 펜트하우스는 이제 다른 분위기로 가득 찼다. 사기는 무너졌고 그 중심에는 한 작은 소녀의 크나큰 용기가 서 있었다. 김현우 교수의 얼굴이 화면에 다시 나타났을 때 방의 분위기는 법정과 같이 변했다. 책들에 둘러싸인 학자는 쉐이크의 지시를 조용히 듣고 이제는 정의를 넘어 진실을 원했다. 카림은 카메라를 양피지 위에 위치시켰고 모든 세부 사항이 드러났다. 인공적인 질감, 표면적인 잉크, 10세기에 금지된 코픽 체점, 모든 것이 확대되어 명백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건 확실히 위조품입니다. 교수가 말했다. 그것도 꽤 교묘한 위조지만 실패한 것이죠. 현대 잉크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인장의 점이 어떻게 명백한 시대착오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는 이것을 진짜 역사학자가 아닌 위조자들의 고전적인 실수라고 불렀다. 화면에 비친 이미지는 분명했다. 6세기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야 할 점, 영상을 통한 확인이 결정적이었다. 핀치는 모두의 눈앞에서 작아지는 것 같았다. 쉐이크는 움직이지 않고
모든 단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투자자들은 이제 부끄러움에 빠져 서로 속삭였다. 한때 신성했던 문서는 이제 배신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맑은 눈의 소녀가 단순한 관찰로 환상의 베일을 벗겨냈다. 쉐이크는 통화를 끊고 해림을 바라보았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은 없었다. 진실이 회복되었다. 서명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명예를 지킨 것은 고문도, 유명한 전문가도 아닌 한 어린이였다. 키는 작았지만 용기는 거대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쉐이크가 회의실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적 유산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해림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변화시켰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수경은 이제 딸 옆에 서서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쥐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쉐이크는 해림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눈높이를 맞추어 직접 그녀에게 말했다. 해림, 네가 나에게 준 선물은 금전적 가치를 넘어선다. 너는 나의 명예를 구했다. 그것은 측정할 수 없는 가치다. 해림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이런 주목을 받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마세,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때로는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지. 쉐이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는 일어서서 수경을 향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당신의 딸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녀를 이렇게 키워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수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평생 남의 집에서 일하며 무시당하고 투명 인간처럼 취급받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딸은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쉐이크님.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쉐이크는 해림을 다시 바라보았다. 네가 오늘 한 일에 대한 보답으로 무엇을 원하느냐? 투자자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아마도 그들은 소녀가 막대한 금액의 돈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해림의 답변은 그들을 놀라게 했다. 혹시 진짜 고대 책들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이자터, 저는 오래된 책과 역사에 관심이 많아요. 쉐이크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놀라움에서 기쁨으로 바뀌었다.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리고 점점 커져서 그의 웃음소리가 도서관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것은 조롱의 웃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기쁨의 웃음이었다. 너는 내가 지금까지 만난 손님 중 가장 비싼 손님이구나. 그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게 거액과 신화를 드리게 했지만 그 가치는 충분했다. 그는 개인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내 개인 도서관으로 안내해주게. 그리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도록. 해림의 눈이 반짝였다. 수경도 놀라움에 입을 벌렸다. 쉐이크의 개인 도서관은 전설적인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수집가들과 학자들조차 접근이 제한되어 있었다. 쉐이크가 카림에게 지시했다. 핀치와 그의 동료들을 법무팀에 인계하게 그들이 어떻게 이런 사기를 꾸몄는지 철저히 조사하도록. 카림은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행동에 옮겼다. 방은 이제 차분해졌다. 쉐이크는 해림과 수경을 바라보며 손짓했다. 염 따라오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여주마. 그들이 회의실을 나설 때 해림은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단단히 가슴에 안았다. 그녀는 오늘 그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진실은 항상 승리한다. 때로는 단지 목소리가 필요할 뿐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해림은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녀는 그저 하녀의 딸이었다. 이제 그녀는 쉐이크의 귀한 손님이 되어 그의 비밀 도서관으로 향하고 있었다. 수경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에서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이제 자부심만 남아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유리와 대리석으로 된 펜트하우스를 지나 완전히 다른 세계로 향했다. 도시의 소음이 도서관의 침묵으로 바뀌는 곳으로. 문이 열리자 성소가 드러났다. 2층 높이의 도서관, 어두운 나무와 황금빛 조명이 어우러진 공간. 해림은 말을 잃었다. 책장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졌고 금박 장식의 책들, 가죽 제본 고대 언어로 쓰인 제목들로 가득했다. 나선형 계단, 동양 양탄자, 귀중한 유물이 담긴 진열장이 있었다. 향기는 오래된 종이, 밀랍, 그리고 역사의 냄새였다. 해림에게 이곳은 단순한 방이 아니었다. 시간여행 기계였다. 수경도 조용히 관찰하며 순간의 무게를 흡수했다. 차갑고 비인격적인 환경에서 평생을 보낸 그녀에게
이제 열정과 경외심으로 만들어진 컬렉션의 중심에서 그녀는 자신이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것을 느꼈다. 쉐이크는 두 사람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해림은 장식된 손잡이가 있는 작은 단검이 있는 진열장으로 다가갔다. 뭔가가 그녀를 불편하게 했다. 그녀는 이전과 같은 확신으로 그것이 결혼이라고 말했다. 증조 할아버지가 진짜 부분과 위조된 부분으로 구성된 가짜를 지칭할 때 사용했던 용어였다. 칼날은 11세기 것이 맞아요. 해림이 설명했다. 하지만 손잡이는 오스만 제국 시대의 것이에요. 몇 세기 후의 것이죠. 쉐이크는 침묵했다. 그 단검은 그의 가족사의 일부였고 감정적인 유산이었다. 하지만 소녀의 설명을 들으며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지? 그가 물었다. 해림은 일기장을 펼쳤다. 여기 증조 할아버지가 적으신 게 있어요. 정통 11세기 아랍 단검의 손잡이는 이런 모양이었어요. 그녀는 정교한 그림을 가리켰다. 이 장식 패턴은 15세기에 처음 등장했고 오스만 제국의 특징이에요. 쉐이크는 경탄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 증조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니? 김도산 선생님은 문화재 보호 전문가였어요. 수경이 조용히 대답했다. 한국 전쟁 중에 많은 문화재를 구했고 나중에는 세계 각지의 유물 보존에 힘쓰셨죠. 그분은 모든 것을 기록하셨어요. 해림은 일기장을 소중히 감쌌다. 증조 할아버지는 역사는 종이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새겨지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모든 물건은 그 자체로 이야기를 담고 있대요. 쉐이크는 단검을 다시 바라보았다. 수십 년간 그것은 그의 가족의 자랑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반쯤 진실이자 반쯤 거짓임이 드러났다. 놀랍게도 그는 웃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용히, 그리고 점점 크게 그의 웃음소리가 도서관에 울려 퍼졌다. 해방의 웃음, 마침내 숨을 쉴 수 있게 된 사람의 웃음. 해림과 수경은 얼어붙은 채 놀라움으로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진실되고 깨끗했다. 너는 내가 지금까지 맞이한 가장 비싼 손님이구나. 그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게 재산과 신화를 잃게 했지만 그 가치는 충분했어. 그는 수표책을 밀어냈다. 돈은 부족했다. 해림이 가져온 것은 더 희귀한 것이었다. 이제 차분한 어조로 그는 수경에게 제안했다. 더 이상 한여가 아닌 컬렉션의 관리인으로서의 직책. 그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보호하고 연구할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새로운 목적, 새로운 삶. 해림에게 제안은 더욱 대담했다. 쉐이크는 그녀가 진실을 찾는 여정에서 자신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했다. 소녀는 훈련받고 지도받고 도서관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함께 역사적 완전성을 보존하기 위한 기관을 설립할 것이다. 김도산 장학재단, 쉐이크가 제안했다. 역사적 진실성을 위한 기관을 만들자. 내 증조 할아버지의 정신을 기리는 기관으로. 해림의 눈이 커졌다. 정말로요? 쉐이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너와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눈, 그리고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용기가 있는 사람. 수경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딸이 이제 전 세계 역사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다. 해림은 단순히 위조품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발견한 것이다. 쉐이크는 그들을 도서관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더 많은 보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고대 지도, 희귀 필사본, 사라진 문명의 유물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그가 말했다. 우리는 함께 역사를 바로잡을 것이다. 진실은 항상 승리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위해 싸울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오늘 그 사람은 너였다, 해림. 소녀는 자신의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켰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히 감사하는 것 이상을 원했다. 그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작으로 변화시키길 원했다. 그를 위해, 해림을 위해, 역사를 위해. 그리고 그녀의 일기장을 꼭 아는 채 해림은 미소를 지었다. 진실의 수호자로서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핀치는 이제 심판의 눈길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는 그림자에 불과했다. 쉐이크는 궁중 앞에 선 군주의 엄숙함으로 일어나 해림에게 다가갔다. 방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매달려 기다렸다. 다음 순간의 제스처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쉐이크가 소녀 앞에서 공식적인 경의를 표하며 몸을 숙였다. 그 조용한 행동에는 연극적인 요소가 없었고 오직 존경만 있었다. 용기에 대한, 진실에 대한,
해림이 지닌 유산에 대한 쉐이크는 이어서 수경에게 돌아섰고 그녀를 전에 없던 방식으로 보았다. 하녀가 아니라 위대한 것을 키워낸 여성으로 그의 시선은 감사의 마음이었다. 당신과 따님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쉐이크가 수경에게 말했다. 오늘 밤 일어난 일은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수경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다. 평생을 구석에서 보낸 그녀에게 이런 인정은 믿기 어려운 것이었다. 쉐이크는 차분하게 핀치와 그의 공모자들을 부속된 서재로 안내하도록 지시했다. 그들은 변호사들의 처분을 기다릴 것이다. 계약은 죽었다. 사업은 묻혔다. 명예는 하지만 구해졌다. 해림과 수경은 않도록 초대받았다. 하지만 직원이 아닌 명예로운 손님으로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은 이제 풀려난 긴장 속에서 자세를 바꿨다. 해림의 작은 행동이 수억 원짜리 계약을 무산시켰다. 하지만 정확히 그것이 옳은 일이었다. 쉐이크는 감정으로 누그러진 목소리로 해림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다. 그녀는 숫자나 욕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에게 진짜 도서관이 있는지, 고대 책들이 있는지 알고 싶었다. 쉐이크의 놀라움은 즉각적이었지만 곧 부드러움의 자리를 내주었다. 그렇다. 그는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해림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다. 소녀의 어린 얼굴에서 빛나는 이 순수한 열정 앞에서 쉐이크는 진정으로 미소 지었다. 수경은 불안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는 이런 관심에 익숙하지 않았다. 저는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다른 직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더 이상은 아니요. 쉐이크가 대답했다. 오늘부터 당신의 역할이 바뀝니다. 내 컬렉션의 큐레이터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네. 당신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딸이 본 것을 당신도 보는 법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경의 입이 놀라움으로 벌어졌다. 그녀는 말을 찾지 못했다. 평생 다른 사람의 명령을 받던 사람이 갑자기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는 것이었다. 해림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눈에서 읽을 수 있었다. 두려움, 놀라움, 그리고 희망의 첫 불꽃. 어머니는 모든 세부사항을 기억하세요. 해림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어떤 것도 놓치지 않으세요. 증조 할아버지는 항상 어머니가 그분을 닮았다고 하셨어요. 수경의 볼에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저는 학자가 아닙니다. 대학도 다니지 못했고 학위는 지혜와 다릅니다. 쉐이크가 말했다. 당신의 딸은 방안의 모든 전문가를 능가했소. 그 지식은 어디선가 왔을 터. 그녀의 눈을 훈련시킨 것은 당신이 아니었소. 수경은 부끄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밤마다 함께 도산 할아버지의 일기를 읽었어요. 해림이 어렸을 때부터. 쉐이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그럼 결정된 겁니다. 내일부터 당신은 내 컬렉션의 큐레이터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딸은 내 첫 번째 장학생입니다. 해림은 거의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작은 행동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아침에 그들은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갈 여유가 없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쉐이크는 손뼉을 쳤다. 이제 내 진짜 보물을 보여드리죠. 엘리베이터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들이 회의실을 떠날 때 해림은 일기장을 꼭 안고 있었다. 그녀는 증조 할아버지가 이 순간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지 상상했다. 그의 용기와 지식이 세대를 넘어 흐르며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해림은 자신들이 단순히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삶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감사합니다. 증조 할아버지, 그녀가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저는 당신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수경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함이 없었다. 대신 그곳에는 자부심, 경이로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그들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로 시작되었다. 쉐이크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귀중한 물건들을 수집해왔지만 오늘 그는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을 발견했다. 진실을 보는 눈과 그것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용기. 엘리베이터는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갔다. 미지의 세계로, 새로운 시작으로, 그리고 해림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부드럽게 내려가면서 해림과 수경, 그리고 쉐이크를 펜트하우스의 유리와 대리석 너머로 데려갔다. 아래층의 공간은 또 다른 세계였다. 도시의 소음이 침묵의 시대에 자리를 내주는 곳. 문이 열리자 성소가 모습을 드러냈다. 2층 높이의 도서관,
어두운 목재와 황금빛 조명으로 가득 찬 곳. 이곳이 내 진정한 집이다. 쉐이크가 따뜻한 미소로 말했다. 해림은 숨이 막혔다. 책장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졌고 금박 장식의 책들, 가죽 제본 고대 언어로 쓰인 제목들로 가득했다. 나선형 계단이 2층으로 이어졌고 페르시안 양탄자가 바닥을 덮고 있었으며 유리 진열장에는 귀중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공기는 오래된 종이, 가죽, 밀랍, 그리고 시간의 향기로 가득했다. 도산 할아버지가 여기 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해림은 생각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일기장을 더 단단히 움켜쥐었다. 수경도 경외심으로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그녀는 차가운 펜트하우스의 구석구석을 청소했지만 이런 공간이 그 아래 존재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곳은 단순한 부의 과시가 아니라 진정한 열정의 산물이었다. 쉐이크는 두 사람을 안으로 안내했다. 이 컬렉션은 내 인생의 작품이다. 30년 이상 모은 것들이지. 그는 몇몇 진열장 앞에 멈춰 섰다. 그 안에는 고대 필사본, 도자기, 무기, 지도, 그리고 금속 유물들이 있었다. 각각은 조명을 받아 그 아름다움이 강조되었다. 해림은 본능적으로 각 물건을 검토했다. 그녀의 눈은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았다. 수경은 딸의 집중력에 놀랐다. 해림은 마치 평생 동안 박물관 큐레이터였던 것처럼 유물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이건 진품인가요? 해림이 13세기로 분류된 한 중국 도자기를 가리키며 물었다. 쉐이크의 눈썹이 올라갔다. 그렇다고 확신한다. 왜 묻지? 해림은 고개를 저었다. 요약 밑에 푸른색이 너무 선명해요. 진짜 원나라 도자기는 이렇게 밝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아마도 20세기 복제품일 거예요. 쉐이크는 놀란 눈으로 도자기를 바라보았다. 확실한가? 해림은 일기장을 펼쳐 한 페이지를 보여주었다. 증조 할아버지가 여기 적으셨어요. 진짜 원나라 청화백자의 안료는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한 방식으로 변색돼요. 이건 그렇지 않아요. 수경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녀가 밤마다 읽어주던 일기장의 내용을 해림이 이렇게 완벽히 기억하고 있다니. 쉐이크는 생각에 잠겼다. 그는 도자기를 구입할 때 상당한 금액을 지불했다. 하지만 소녀의 말이 맞다면 이쪽으로 오렴. 그가 갑자기 말했다. 그는 해림과 수경을 도서관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작은 실험실이 있었다. 현미경, 자외선 램프, 그리고 다양한 과학 장비들이 있었다. 이건 내 연구실이다. 여기서 나는 새로 구입한 물건들을 검사한다. 그는 장갑을 끼고 도자기를 조심스럽게 현미경 아래에 놓았다. 함께 보자. 세 사람은 도자기의 유약과 안료를 면밀히 관찰했다. 해림이 옳았다. 안료의 분자 구조는 현대적인 것이었다. 13세기 중국 도공들이 사용했을 방식이 아니었다. 쉐이크는 한숨을 쉬었지만 실망보다는 기이한 해방감을 느꼈다. 또 다른 거짓이로군. 하지만 이건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해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저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이건 원나라 도자기가 아니라 훌륭한 20세기 장인의 작품이에요. 쉐이크는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지혜는 나이를 초월했다. 내 말이 마시다 해림. 물건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말하는 진실의 이야기에 있다. 수경은 자신의 딸이 이 위대한 남자와 동등하게 대화하는 것을 보며 놀랐다. 해림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하녀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소중한 지식의 소유자였다. 쉐이크는 다시 도서관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나에게는 오랫동안 이런 눈이 필요했다. 나는 수집가지만 진정한 전문가는 아니다. 내 컬렉션에 얼마나 많은 진실이 있는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결심한 듯 계속했다. 해림, 네가 내 컬렉션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수경 씨, 당신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정리해 주길 바란다. 우리는 함께 진짜 역사의 보물들을 보존할 것이다. 해림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쉐이크를 바라보았다. 정말로요?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소유하는 데 있지 않다. 쉐이크가 대답했다. 이해하는 데 있다. 그리고 나는 네가 나보다 더 잘 이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경은 감정에 복받쳐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하루 만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해림의 작은 용기가 그들에게 이런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이제 이곳이 당신의 새로운 집이 될 것이오. 쉐이크가 말했다. 내일 당신들의 짐을 가져오도록 사람을 보내겠소. 당신들은 이제 내 가장 중요한 협력자요. 해림은 도서관을 둘러보았다. 이 모든 책들, 이 모든 역사, 이 모든 지식이 이제 그녀의 것이었다.
그녀는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다. 그가 이 순간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감사합니다, 증조 할아버지. 그녀가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저는 당신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쉐이크가 미소 지으며 그들에게 손짓했다. 이제 저녁 식사를 하자. 그리고 내일 우리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될 것이다. 세 사람이 도서관을 떠날 때 해림은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다. 이곳은 단순한 방이 아니었다. 시간의 방이었다.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곳,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모든 것의 수호자가 되었다. 단검의 진실이 밝혀지자 쉐이크의 자부심은 흔들렸다. 수년간 그의 가문의 상징으로 여겨온 유물이 절반의 진실과 절반의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이 사실은 상처를 줄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 그는 다른 감정을 느꼈다. 안도감. 마치 각각의 발견된 거짓이 그를 보이지 않는 짐에서 해방시키는 것 같았다. 쉐이크는 진열장의 단검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환상과 작별 인사를 하듯 경건하게 유리를 만졌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가 웃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게, 그리고 점점 크게. 마침내 그의 웃음소리가 도서관에 울려 퍼졌다. 해방의 웃음, 마침내 숨을 쉴 수 있게 된 사람의 웃음. 해림과 수경은 얼어붙은 차에 놀라움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진실되고 깨끗했다. 치유의 웃음. 내가 이렇게 웃은 지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군. 쉐이크가 말했다. 그의 눈에는 기이한 빛이 있었다. 어떤 무거운 것이 그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 같았다. 죄송해요. 해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단검이 중요한 물건인 줄 몰랐어요. 중요했지. 쉐이크가 인정했다. 내 증조부가 내게 준 것이라고 들었다. 우리 가문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상징하는 것이었지.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계속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나는 항상 그 이야기가 너무 완벽하다고 느꼈다. 마치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처럼. 쉐이크는 해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네오는 내가 지금까지 만난 가장 비싼 손님이구나. 내게 거액과 신화를 잃게 했지만 그 가치는 충분했어. 그의 웃음에는 쓴맛이 없었다. 그저 해방감만 있었다. 그는 다시 단검을 바라보았다. 이제 나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 절반의 진실이지만 적어도 그것은 진실이다. 수경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웨이크님 괜찮으신가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괜찮소. 그가 대답했다.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이 핀치 같은 사람들의 거짓말로 둘러싸여 있었소. 그들은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말했고 나는 그들이 진실을 말한다고 믿었소. 그는 수표책을 꺼내려다 멈췄다. 돈은 부족해. 네가 가져온 것은 훨씬 더 희귀한 것이다. 쉐이크는 진지한 표정으로 수경에게 제안했다. 수경 씨, 더 이상 하녀가 아닌 내 컬렉션의 큐레이터로 일해주길 바라오. 당신은 이 모든 물건들을 정리하고 보호하고 연구할 책임을 맡게 될 거요. 새로운 목적, 새로운 삶이요. 수경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다. 그녀는 말을 잃었다. 하루 만에 그녀의 지위가 하녀에서 큐레이터로 바뀐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저는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당신은 해림을 키웠소. 쉐이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을 훈련시킨 것은 당신이요. 그리고 당신의 딸이 이렇게 진실을 볼 수 있다면 당신도 그럴 수 있을 거요. 해림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를 읽었잖아요. 어머니는 모든 것을 기억하세요. 쉐이크는 이어서 해림에게 더 대담한 제안을 했다. 그녀가 진실을 찾는 여정에서 그의 파트너가 되어줄 것을. 소녀는 훈련받고 공부하고 도서관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함께 역사적 완전성을 보존하기 위한 기관을 설립할 것이다. 김도산 재단, 쉐이크가 제안했다. 역사적 진실성을 위한 기관이요. 내 증조 할아버지의 정신을 기리는 곳으로. 해림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자신이 제대로 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정말로요? 세상에는 너 같은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다. 쉐이크가 진지하게 말했다. 진실을 볼 수 있는 눈과 그것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용기를 가진 사람. 수경은 이제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평생 다른 사람의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나르고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았던 그녀에게 그것은 기적과 같았다. 우리의 작은 반지하 아파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녀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쉐이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건물 아래층에 빈 아파트가 있어.
당신들의 새 집이 될 거요. 내일 당신들의 짐을 가져오도록 사람을 보내겠소. 해림은 어머니의 얼굴에서 변화를 보았다. 평생 짊어진 걱정의 선들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가 등을 조금 더 곧게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건 단순한 직업 제한이 아니오. 쉐이크가 말을 이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오. 당신들을 위해, 나를 위해, 그리고 역사를 위해. 그는 손을 내밀었고 처음으로 수경은 하인이 아닌 동등한 인간으로서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같은 목표를 공유했다. 진실 해림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작은 용기가 이런 변화를 가져왔다니. 그녀는 그저 증조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랐을 뿐이었다. 진실을 보고 그것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 진실은 항상 승리한다. 그녀는 속으로 증조 할아버지의 말을 되새겼다. 때로는 그것을 위해 싸울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할 뿐. 쉐이크는 웃으며 그들에게 손짓했다. 이제 저녁을 먹자. 내일부터 우리의 진짜 일이 시작될 테니. 세 사람이 도서관을 나설 때 해림은 자신의 일기장을 꼭 안았다.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다. 진실의 장 이후 몇 주간은 해림과 수경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가져왔다. 작고 답답한 반지하 아파트에서 그들은 넓고 밝은 거주지로 이사했다. 펜트하우스에서 몇 층 아래에 위치한 그곳은 편안함, 안전함, 그리고 해림에게 가장 중요한 것, 책들을 기다리는 빈 책장 한 면이 있었다. 이게 우리 집이라고? 해림이 넓은 창문을 통해 한강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햇빛이 밝은 나무 바닥에 쏟아져 들어왔다. 마치 꿈 같아. 수경은 더 이상 여러 일자리 사이를 뛰어다닐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평화롭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밤에는 딸과 함께 앉아 책을 읽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 큐레이터로서의 새로운 역할은 항상 그녀 안에 있었던 재능을 드러냈다.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 완벽한 조직력, 그리고 이전에는 걸레질에 낭비되었던 민감한 시선. 그녀의 첫 업무는 단검에 관한 것이었다. 전문가들에게 보내진 그 유물은 해림이 말한 것을 확인했다. 칼날은 11세기 진품이었지만 손잡이는 수세기 후에 만들어진 오스만 제국의 것이었다. 진실과 속임수 사이의 완벽한 결혼. 그것은 새 컬렉션의 첫 번째 공식 기록이 되었다. 외관이 아닌 진정성에 기반한 여정의 시작. 쉐이크는 해림의 예리한 눈과 특별한 재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최고의 역사학자들을 고용하여 그녀를 가르치게 했다. 해림은 학교가 끝나면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 이제 진실의 보물고라고 부르는 도서관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라틴어, 고대 그리스어를 배우고 젊은 연구원과 함께 과학적 연대 측정 방법을 배웠다. 문서의 나이를 알려면 종이 섬유를 현미경으로 살펴봐야 해요. 장원석 연구원이 설명했다. 각 시대마다 특징적인 패턴이 있거든요. 해림은 열정적으로 받아 적었다.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하지만 그분은 현미경이 없었어요. 당신의 증조 할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셨군요. 장 연구원이 미소 지었다. 현대 기술 없이도 그렇게 많은 것을 알아내셨으니까요. 하지만 해림의 가장 훌륭한 스승은 쉐이크 자신이었다. 오후에 그들은 함께 앉아 필사본을 조사하고 필체 스타일을 비교하고 기원의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주에 깊게 경청했고 해림을 동등하게 대했다. 해림, 이 페르시아 미니어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쉐이크가 작은 채색 그림을 살펴보며 물었다. 해림은 주에 깊게 검토했다. 색상이 너무 선명해요. 15세기 것이라면 좀 더 바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금박 현대적인 기법으로 보여요. 쉐이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야, 이것도 위조품이야. 하지만 네가 없었다면 나는 모르고 지냈을 거다. 이런 대화는 매일 반복되었다. 해림은 컬렉션의 각 물건을 체계적으로 검토했고 진품과 위조품을 분류했다. 놀랍게도 거의 30%가 위조품이거나 결혼된 유물이었다. 수경은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녀는 디지털 카탈로그를 만들고 각 물건의 진위, 역사, 그리고 문화적 중요성을 문서화했다. 그녀의 조직적인 기술은 컬렉션에 새로운 질서를 가져왔다. 내 컬렉션이 이렇게 오랫동안 혼란스러웠다니 믿기 힘들군. 쉐이크가 어느 날 인정했다. 나는 그저 아름다운 물건들을 모았을 뿐 그것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정말로 신경 쓰지 않았어. 이제는 신경 쓰시잖아요. 해림이 대답했다. 그래, 내 덕분에. 그가 미소 지었다. 어느 저녁, 쉐이크는 저녁 식사에 그들을 초대했다.
그의 개인 식당은 럭셔리했지만 따뜻했다. 테이블에는 한식과 중동 요리가 함께 차려져 있었다. 나는 결정을 내렸다. 그가 식사 중에 발표했다. 내 컬렉션의 위조품들을 공개적으로 전시하기로 했다. 수경이 놀라서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위조품을요? 하지만 그건 창피한 일 아닌가요? 쉐이크는 고개를 저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교육의 기회다. 위조의 예술이라는 전시회를 열어서 사람들이 진품과 위조품의 차이를 배울 수 있게 하자. 해림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증조 할아버지는 항상 지식은 나눌 때 더 강해진다고 하셨어요. 쉐이크는 웃었다. 내 증조 할아버지는 정말 현명한 분이셨구나. 그들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그들은 김도산 재단의 계획을 세웠다. 재단은 역사적 유물의 진위를 검증하고 젊은 학자들을 훈련시키고 역사적 진실성을 증진할 것이다. 해림은 그것의 중심이 될 것이다. 가장 어린 고문서 전문가. 근데 학교는 어떻게 해요? 수경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물론 계속 다녀야지, 쉐이크가 말했다. 하지만 방과 후와 주말에는 특별 교육을 받게 될 거야. 대학 교수들이 직접 가르칠 거고. 밤이 깊어가면서 해림은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한 달 전, 그녀는 그저 눈에 띄지 않는 하녀의 딸이었다. 이제 그녀는 중요한 역사적 재단의 핵심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일기장을 꺼내 증조 할아버지의 글을 다시 읽었다. 진실은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그것을 찾고 보호하고 공유하라. 해림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정확히 그것을 하고 있었다. 수경은 딸 옆에 조용히 서서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내 증조 할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지. 해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어머니도요.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수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딸은 이제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닌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게 다 내 덕이야. 그녀가 속삭였다. 해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 모두의 덕이에요. 증조 할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는 모두 진실의 수호자예요. 그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앞으로 펼쳐질 모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도서관은 해림의 사냥터가 되었다. 단련된 시선과 지치지 않는 마음으로 그녀는 진열장과 책장, 지도 사이에서 시간을 보냈다. 쉐이크는 이전에 아첨꾼과 무능한 고문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이제 그는 그 소녀에게서 그토록 부족했던 정직함을 발견했다. 그것은 가능성이 희박한 연결이었지만 강력했다. 이 도자기는 북송시대의 것이 아니에요. 해림이 어느 날 아침 선언했다. 그녀는 유약의 미세한 패턴을 가리켰다. 이건 20세기 복제품이에요. 유약이 너무 완벽해요. 진짜 북송 도자기는 소성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불규칙성이 있어야 해요. 쉐이크는 놀랐다. 그는 그 도자기를 국제 경매에서 수억 원에 구입했다. 왁슬레? 해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에서 이런 세부 사항들을 기억했다. 확실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이건 훌륭한 복제품이에요. 그저 진짜가 아닐 뿐. 날이 갈수록 해림은 더 많은 위조품을 발견했다. 중국 명나라 시대로 주장되는 도자기, 사실은 20세기 제작품이었다. 유명한 탐험가가 쓴 것으로 알려진 편지들, 현대 종이의 워터마크로 정체가 드러났다. 페르시아 미니어처, 안료 분석으로 현대 작품임이 밝혀졌다. 각각의 발견은 하나의 교훈이었다. 그리고 각 교훈은 승리였다. 오만이 아닌 의식의 승리. 쉐이크는 새로운 것이 구축되는 것을 경이롭게 지켜보았다. 화려함이나 희귀성이 아닌 진실의 정확성에 기반한 컬렉션.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진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쉐이크가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우리는 위조의 예술 전시회를 통해 대중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도서관 밖에서는 세상이 반응했다. 알리스터 핀치의 몰락이 뉴스가 되었다. 억만장자를 속일 뻔했던 사기는 탐욕과 허영의 상징이 되었다. 조사 결과 핀치는 정교하게 설계된 사기 제국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가 팔려고 했던 문서는 그저 여러 사기 중 가장 대담한 것일 뿐이었다. 핀치가 소송과 공공의 조롱에 직면하는 동안 해림은 조금씩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참고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명성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해하고 싶었다. 증조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인내심으로 거짓과 진실을 분리하고 싶었다. 거짓말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녀가 쉐이크에게 말했다. 그저 모양만 바꿀 뿐이죠.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해요. 수경은 큐레이터로서의 역할에 빠르게 적응했다. 그녀의 조직적인 마음과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은 컬렉션에 새로운 질서를 가져왔다. 그녀는 각 물건의 진위, 역사, 문화적 맥락을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어머니, 어떻게 이 모든 걸 기억하세요? 해림이 어느 날 물었다. 수경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아기였을 때 나는 내가 읽는 모든 책을 기억해야 했어. 그래야 나중에 내게 다시 들려줄 수 있었으니까. 모녀는 이제 완벽한 팀이 되었다. 수경은 조직하고 기록했고 해림은 분석하고 발견했다. 쉐이크는 이제 정기적으로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는 더 이상 차갑고 거리감 있는 억만장자가 아니었다. 그는 열정적인 동료, 역사의 진정한 애호가가 되었다. 다음 주에 아랍에미리트에서 고문서 전문가들이 방문할 예정이야. 그가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말했다. 그들에게 우리의 발견을 보여주고 싶어. 해림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들도 제 의견을 듣고 싶어 할까요? 물론이지. 쉐이크가 웃었다. 네가 이제 우리의 수석 전문가니까.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10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해림은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같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었다. 그녀의 재능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섰다. 그녀는 물건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분석된 각 물건, 해체된 각 위조품과 함께 해림은 단순히 컬렉션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사실상 역사를 정화하고 있었다. 수세기의 속임수 아래 숨겨져 있을지라도 진짜인 것의 빛을 회복시키고 있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어머니, 해림이 어느 밤 말했다. 한 번에 한 진실씩. 수경은 미소 지었다. 그녀의 딸은 단순히 성장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번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 모두의 세계를 밝게 만들고 있었다. 몇 개월 후 도서관은 특별한 행사의 무대가 되었다. 언론도 없고 사업가들도 없었다. 오직 학자들, 큐레이터들, 그리고 정직한 수집가들만 있었다. 쉐이크는 그의 컬렉션 앞에 서서 김도산 역사 진실성 재단의 창립을 발표했다. 진실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쉐이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과거가 수익성 좋은 동화처럼 사고 팔리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과학이고 과학은 정확성을 요구합니다. 약 50명의 초청 손님들이 조용히 경청했다. 대부분은 역사, 고고학, 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쉐이크가 갑자기 역사적 진실성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궁금해했다. 몇 달 전, 저는 거대한 사기의 희생자가 될 뻔했습니다. 쉐이크가 계속했다. 하나의 지식과 용기가 아니었다면 저는 가짜 문서에 1억 달러를 투자했을 것입니다. 그 경험이 저에게 값진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유산에 대해. 쉐이크는 해림을 무대로 불렀다. 그녀는 자신감 있게 그의 옆에 섰다. 새 하늘색 한복을 입은 그녀는 낡고 바랜 옷을 입었던 예전의 해림과 달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본질은 여전히 같았다. 그녀는 증조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모든 물건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 이야기가 진실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청중은 이전에는 형식적인 박수로 반응하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경외심 어린 침묵으로 응답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것은 단순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진리였다. 뒤에서 지켜보던 수경은 그녀를 완전히 사로잡는 감정을 느꼈다. 그녀의 딸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다. 목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세계가 마침내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수경은 럭셔리한 복도에서 수년간 무시당해온 여성이었지만 이제는 존경받는 큐레이터였다. 그리고 해림, 주의 깊은 눈을 가진 소녀는 과거와 새로운 미래를 잇는 달이었다. 이 재단의 사명은 문화유산의 진실성을 보호하고 젊은 학자들을 교육하며 역사적 유물에 대한 정확한 연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쉐이크가 말을 이었다. 우리는 연구 보조금을 제공하고 위조품 식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며 젊은 학생들을 교육하고 역사적 진실성을 향한 글로벌 대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는 해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이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은 바로 해림입니다. 그녀의 눈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여러 역사학자들이 해림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들 중 대부분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그녀와 대화한 후에는
그녀의 지식과 통찰력에 놀라워했다. 김도산 선생님이 당신의 증조 할아버지셨다고요? 한 노학자가 감동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분은 전설이었습니다. 그분의 유산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자랑스러우시겠군요. 해림은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저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수경은 자랑스러움과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딸은 이제 세계적인 학자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녀 자신도 이제는 큐레이터로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이 모든 변화가 단 몇 달 만에 일어났다. 수경 씨, 쉐이크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당신의 딸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은 내 컬렉션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수경은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쉐이크님. 하지만 이건 모두 해림 덕분입니다. 그 아이는 항상 특별했어요. 그렇습니다. 쉐이크가 동의했다. 하지만 그런 아이로 키운 건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위대한 업적입니다. 저녁이 깊어가면서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났다. 마침내 도서관에는 해림, 수경, 그리고 쉐이크만 남았다. 그들은 함께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오늘부터 우리의 진짜 일이 시작됩니다. 쉐이크가 말했다. 세상에는 너무 많은 거짓이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진실을 찾고 보호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해림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증조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진실은 항상 승리한다. 때로는 그것을 위해 싸울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할 뿐. 쉐이크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해림. 그날 밤 해림은 새 집의 창가에 앉아 일기장에 글을 썼다. 증조 할아버지의 전통을 이어받아 그녀도 자신의 발견과 생각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언젠가 그녀의 일기도 다른 어린이에게 영감을 줄지도 모른다. 오늘 우리는 재단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썼다. 하지만 진짜 여정은 몇 달 전, 제가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목소리라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그 목소리가 진실을 말할 때,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수천 개의 별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중 하나는 아마도 증조 할아버지의 영혼일지도 모른다. 잘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이 시작한 일을 계속할게요. 시간이 흘렀지만 그 펜트하우스에서의 그날에 대한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해림은 이제 재단에 깊이 관여하여 단순한 학생이 아닌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미나에서 전해지고 학계에서 언급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땅에 발을 붙이고 자신의 임무에 집중했다. 물건들의 소리를 듣고 역사의 침묵을 읽는 것. 이 페르시아 필사본의 금박을 봐요. 해림이 방문학자들에게 설명했다. 진짜 16세기 작품이라면 금이 이런 식으로 산화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청사액은 라피스 라줄리에서 추출한 것이 아니에요. 현대 안료예요. 이제 11살이 된 해림은 여전히 어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학자들은 더 이상 그녀의 나이 때문에 무시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의 지식과 통찰력을 존중했다. 심지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들도 이제 그녀의 의견을 구했다. 도서관에서는 모든 것이 같았다. 밀랍 향기, 밝게 빛나는 진열장, 영원히 인내심 있는 책들. 하지만 거기에는 새로운 열정이 있었다. 쉐이크와 수경은 작품을 카탈로그화하며 나란히 일했다. 해림은 메모를 작성하고 안료를 시험하고 필체를 식별했다. 매일이 새로운 발견이었다. 무엇보다도 그 방은 가르쳤다. 시대와 스타일만이 아니라 용기, 진실성, 유산을 가르쳤다. 수경은 마침내 이해했다. 그녀의 가족이 지닌 이야기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치에 관한 것이었다. 어머니 김도산 할아버지의 친구들 중 아직 살아계신 분이 있을까요? 어느 날 해림이 물었다. 수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마도 김영수 교수님이 아직 살아계실 거야. 증조 할아버지와 함께 일하셨던 분이야. 하지만 이제 90세가 넘으셨을 거야.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해림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증조 할아버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요. 다음 날 쉐이크는 그의 비서를 시켜 김영수 교수의 행방을 추적했다. 놀랍게도 그는 아직 살아있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요양원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그들이 요양원을 방문했을 때 해림은 긴장했다. 그녀는 증조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를 실제로 알았던 사람을 만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다. 김영수 교수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는 여위였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밝고 영리했다.
해림이 일기장을 들고 들어왔을 때 노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도산의 일기. 그가 떨리는 손으로 가리켰다. 그가 항상 들고 다니던 것이지. 해림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건넸다. 노인은 거의 경건하게 그것을 열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내게 이것을 보여준 것은 60년 전이었네. 그는 이 안에 모든 것을 기록했지. 모든 관찰, 모든 비밀, 모든 진실.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해림이 물었다. 김영수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가장 고집 센 사람이었어. 한번 진실이라고 알게 되면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지. 전쟁 중에 일본군이 우리 박물관을 약탈하려고 했을 때 그는 혼자 맞섰어. 한 남자가 총부대와 맞서다니.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해림이 숨을 죽이고 물었다. 그들은 그를 체포했지. 하지만 그가 숨겨둔 유물들은 찾지 못했어. 해방 후에 그는 그것들을 돌려주었지. 그리고 나중에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며 전쟁으로 흩어진 우리의 문화재를 찾았어. 노인은 해림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네오는 그와 닮았구나. 같은 눈, 같은 결단력이 있어. 해림은 자랑스러움으로 등골이 서늘해졌다. 저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노력해요. 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들었다. 김영수가 말했다. 스웨이크와의 일, 위조품을 발견한 일, 도산이 매우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김영수는 김도산과의 모험, 그들이 함께 구한 보물들,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각 이야기와 함께 해림은 증조 할아버지에게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김영수는 해림의 손을 잡았다. 도산은 항상 말했지. 진실은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라고. 네가 그 말을 이해하는 것 같구나. 해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요.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보물을 찾을 거예요. 그들이 요양원을 떠났을 때 해림은 마음이 더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증조 할아버지는 더 이상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는 실제 인물이었고 그의 유산은 그녀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니?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수경이 물었다. 증조 할아버지가 저에게 더 가깝게 느껴져요. 해림이 대답했다. 이제 저는 왜 그가 이 일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이해해요. 그것은 단지 물건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진실에 관한 거였어요. 수경은 미소 지었다. 그래. 그리고 이제 그 유산은 내 것이야. 도서관 밖의 세상은 더 시끄럽고 더 초조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진실은 여전히 속삭였다. 그리고 해림은 들었다. 때때로 그녀는 증조 할아버지의 말을 기억했다. 진실은 소리칠 필요가 없다. 그저 말해질 필요만 있을 뿐. 그리고 그녀가 직면했던 시선들, 그녀를 의심했던 목소리들, 그녀를 침묵시키려 했던 사람들을 기억할 때 해림은 어떤 복수보다 더 큰 무언가를 느꼈다. 평온함. 왜냐하면 결국 진실은 강요되지 않는다. 그것은 버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승리한다. 역사는 가장 큰 목소리를 가진 사람에 의해 쓰이지 않았다. 그것은 가장 주에 깊게 들었던 사람에 의해 쓰였다. 그리고 해림은 가슴에 일기장을 아는 채 이제 이 새로운 시대의 작가 중 한 명이었다. 날들이 주가 되고 주가 달이 되었다. 재단은 번창했다. 새로운 유물들이 분석을 위해 도서관에 도착했다. 일부는 진품이었고 다른 것들은 잘 만들어진 환상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수경의 손과 해림의 눈을 통과했고 이제 그녀는 훈련 중인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밤은 더 이상 피로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었다. 수경은 이제 다시 즐거움으로 읽었다. 해림은 죽은 언어를 비밀 보물의 열쇠인 것처럼 공부했다. 그리고 쉐이크는 이전의 거짓 동맹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이제 그를 결코 아첨하지 않았지만 항상 진실을 말했던 두 여성과 함께 걸었다. 이건 진짜 고려시대 청자입니다. 해림이 새로 도착한 도자기를 검사하며 선언했다. 유약의 층이 균일하지 않고 바닥에 있는 이 작은 모래 알갱이들, 이건 감에서 구울 때 자연스럽게 생긴 거예요. 쉐이크는 미소를 지었다. 왁슨 하니? 네, 해림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이건 정말 아름다운 진품이에요. 수경은 조심스럽게 유물을 기록했다. 고려시대 13세기 상태 우수 출처 확인됨. 쉐이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우리는 확신할 수 있군. 우리의 새 수집품이 진짜라는 것을. 그것은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유물을 조사하고 그 기원을 확인하고 진실을 문서화하는 것. 해림에게는 더 이상 단순한 탐정 게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명이었다. 그녀는 증조 할아버지의 유산을 살아있게 유지하고 있었다.
재단은 이제 젊은 학자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다.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이 해림의 지도 아래 인턴십을 위해 왔다. 그들 중 대부분은 처음에는 어린 소녀에게 지도받는 것을 부끄러워했지만 그녀의 지식과 통찰력을 경험한 후에는 빠르게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알 수 있나요? 한 인턴이 궁금해했다. 해림은 간단히 대답했다. 저는 보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듣는 법을 배웠어요. 모든 물건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저 그것을 듣기 위해 충분히 조용히 있어야 해요. 수경은 딸의 성장을 지켜보며 놀랐다. 해림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지식을 흡수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증조할아버지의 유산을 넘어서 자신만의 유산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왔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매장인 소더비에서 김도산의 일기장 한 권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해림이 가진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1950년대 초반 한국 전쟁 동안 쓰인 것이었다. 우리가 그걸 사야 해요. 해림이 쉐이크에게 간청했다. 그건 우리 가족의 역사예요. 쉐이크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물론이지. 내가 최고 입찰자가 되도록 하겠다. 경매 당일 해림과 수경은 쉐이크와 함께 앉아 긴장된 마음으로 온라인 경매를 지켜보았다. 입찰가가 계속 올라갔다. 5천만 원, 1억 원, 2억 원. 너무 비싸요. 수경이 걱정스럽게 속삭였다. 쉐이크는 웃었다. 진실에 가격표를 붙일 수는 없소. 특히 이런 종류의 진실에는. 결국 일기장은 3억 원에 낙찰되었다. 쉐이크가 승리한 입찰자였다. 일주일 후 소중한 유물이 특별 배송으로 도착했다. 해림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열었다. 그것은 증조할아버지의 친숙한 필체로 가득했지만 이 페이지들은 그녀가 본 적 없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전쟁 중 잃어버린 국보들, 비밀 저장소, 그리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보물들에 대한 단서. 이건 지도예요. 해림이 흥분해서 말했다. 증조할아버지가 전쟁 중에 숨긴 유물들의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요. 그 발견은 그들에게 새로운 모험의 문을 열었다. 다음 몇 달 동안 그들은 김도산의 단서를 따라 한국 전역을 여행했다. 산속의 작은 동굴, 오래된 사원의 비밀 지하실, 잊혀진 창고들, 각 장소에서 그들은 보물을 발견했다. 도자기, 회화, 불상, 금속 공예품, 모두 70년 동안 숨겨져 있던 것들이었다. 증조할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구했어요. 해림이 경외심을 느끼며 말했다. 혼자서요. 아니, 혼자가 아니었어. 김영수가 그들의 마지막 발견 현장에 동행하면서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어. 그리고 그들 모두는 하나의 목표를 공유했지. 우리의 역사를 보존하는 것. 유물들이 회수되면서 재단은 전국의 박물관에 그것들을 기증했다. 각 기증식에서 해림은 증조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람들은 경외심을 가지고 들었다. 이 어린 소녀가 위대한 문화재 수호자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유물 세트가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된 후 해림과 수경 그리고 쉐이크는 함께 한강변을 따라 걸었다. 우리가 해냈어요. 해림이 말했다. 증조할아버지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했어요. 수경은 딸의 어깨를 안았다. 그는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쉐이크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요. 김도산의 유산은 이제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불빛이요. 해림은 주머니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다. 증조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본떠 만든 그녀만의 일기장이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그들의 발견, 그녀의 관찰, 그리고 그녀의 생각을 기록해왔다. 저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언젠가 제 증손자가 이것을 읽고 영감을 얻을지도 모르잖아요. 수경과 쉐이크는 미소를 교환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유산이란 이런 것이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지식과 가치의 연속성. 해림은 단순히 김도산의 증손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역사의 수호자였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단지 종이 위에서만 그렇다. 새로운 물건, 새롭게 발견된 오류, 새롭게 드러난 진실마다 해림이 시작한 것이 계속된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처럼 방 전체가 침묵하길 고집할 때도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진 모든 사람과 함께 계속된다. 해림은 결코 가장 강하거나 가장 키가 큰 사람이 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단지 가장 진실된 사람이 되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증조 할아버지가 가르쳤듯이 세상을 바꾸기에 충분하다.